진도스님 체제의 조계종 총무원이 12.7 범란을 현대 한국불교사 최대 비극으로 규정했습니다. 관련한 당면 과제로는 12.7 범란 기념관 건립이 제시됐습니다. 전남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천사섬 브랜드 사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차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이 고성 옥천사 주지 취임식을 대신해 찾아가는 마음약방 콘서트로 불자들을 만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1년 365일 소외된 어르신들을 돌보는 서울 원곽사 무료급식소 운영자 사회복지원각 대표 원경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진우 스님 체제의 조계종 총무원이 12.7 범란이 현대 한국불교사의 가장 치욕적이자 초유의 범란이라고 재차 규정했습니다. 범란의 비극을 후대 면면이 전하고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당면 과제로는 12.7 범란 기념관 건립이 제시됐습니다. 이 소식은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진우 스님 체제의 조계종 37대 집행부가 출범한 뒤 처음 맞이한 12.7 범란 42주년 기념식.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대신 읽은 격려사에서 12.7 범란은 현대 한국 불교사의 최대 비극이라고 재차 규정했습니다. 불교계는 부패 집단으로 전락하여 그 위상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20세기 들어 우리 불교계가 겪은 초유의 범란입니다. 12.7 범란을 겪으며 격동의 근현대사 속을 헤쳐온 명성 스님은 당시 신군부 세력들이 이제라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순자 여사와 그 새 후시들은 참여문을 발표해야 돼요. 발로 참여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념식이 열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엔 범란의 아픔을 생생히 기억하는 통곡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범란 당시 은혜사 주지를 지냈던 전 총무원장 의연스님. 직접 증언대에 선 의연스님은 모진 고문을 당하다 풀려났지만 이후 후유증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지금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막 제가 이렇게 막 축구 공 차듯이 이러다가 제가 이제 피를 토하고 또 피를 사하고 막 흘리니까네 그래서 제가 졸도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네 끄지기를 덮어 씌워놓고 막 찬물을 길이 붓고 이제 그랬는데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후대의 교훈으로 삼는 종단적 사업이 보다 전향적이면서 대승적으로 진행될 시점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12.7 범란의 현실적인 문제와 또 명예회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저희들이 종단과 협의해서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 불교의 미래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그 다짐으로 이어진 12.7 범란 기념 학술 세미나, 범란의 비극을 후대에 면면히 전하고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당면 과제론 12.7 범란 기념관 건립이 제시됐습니다. 자존심에 이제 상해를 받는다든지 도덕적 상해를 이게 이제 사실은 트라우마로 훨씬 더 깊게 오랫동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기념관 건립 안에 내용으로 담아야 된다. 범란의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고 전달하려면 객관적인 근거와 진실을 담은 자료집 발간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진실 규명뿐만 아니라 자료집 발간도 이제 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런 것이 시간이랑 못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12.7 범란은 당시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라는 명목으로 불교계 인사들을 강제 연행하거나 신성한 법당을 짓밟은 한국 현대 불교사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힙니다. 불교계의 뼈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결실로 나타날 수 있을지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전남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천사섬 브랜드 사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신안군이 기독교 편향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문체부 공직자 차별신고센터에 2차례 신고했고, 이를 통해 열린 공직자 종교차별 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종단 사회부는 전했습니다. 문체부 공직자차별신고센터는 신안구 자체 재원으로 광범위하게 추진한 천사섬 브랜드 사업에 특정 종교 색채가 부각됐고 추후 타 지자체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종교 차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안구는 신속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문체부의 판단에 따라 신안군이 2012년부터 섬 전체 브랜드 사업 이름을 천사섬으로 정한 뒤 기적의 순례길 조성, 기독교 체험관 건립 등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던 특정 종교 몰아주기 사업은 전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불교방송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그래도 괜찮아로 많은 이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졌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이 이른바 마음약방 주인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8월 경남 고성 옥천사 주지로 부임한 마가 스님은 취임식을 대신해 찾아가는 마음약방 콘서트를 열어 불자들을 만납니다. 박준상 기자가 힐링 멘토 마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방송을 통해 맺은 여러분과의 인연도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인연이지만 더없이 고마운 인연이면 틀림없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그래도 괜찮아와 함께 해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월 BBS 라디오 그래도 괜찮아 종방에서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남기고 떠났던 마가 스님. 방송과 대중법문을 통해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마가 스님이 마음 약사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가 스님의 마음 약방이 들어서는 곳은 바로 경남 고성의 천년고찰 옥천사. 지난 8월 쌍계사 말사인 옥천사 주지로 부임한 마가 스님은 진산식 등 취임 행사 대신 찾아가는 마음 약방 콘서트를 경상국립대학교 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콘서트를 갖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이 원회의식의 법문 형태에서 벗어나서 쌍방 소통형의 법회를 준비했고요. 제가 모든 법회에 참석을 해서 질문도 던지고 또 받고 또 증문즉설도 하고. 첫 콘서트는 오는 27일 저녁 7시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의 행보간략 3종 세트 법문을 시작으로 다음 달 24일은 마가 스님, 오는 12월 29일에는 광우 스님이 법석에 오를 예정입니다. 마음약방 콘서트는 기존의 법회 형식에서 벗어나 마가 스님이 매회 사회를 보는 토크쇼로 진행되고 찬불가 공연이 곁들여집니다. 마가 스님은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으로부터 경남 서남권 포교를 활성화하고 불교계의 생기를 불어넣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옥천사 주지 취임 후 2달간 사찰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불교의 역할을 고민한 결과가 마음약방이라는 결과물로 나온 겁니다. 마가 스님은 옥천사를 마음치유의 총본산으로 만들겠다며 향후 창원과 고성 등 옥천사 주변 지역에서도 마음약방 콘서트를 열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계획입니다. 우리 옥천사에서는 큰 마음약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 삶의 문제는 뭐가 있는지, 이것을 이제 마음약방 앞에서 쭉쭉 얘기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수행법들을 받아가지요. 아울러 지역 명물인 약수 옥샘과 사찰 가마솥으로 로스팅하는 옥천사 공룡커피 등 다양한 치유, 문화 사업을 펼치고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거점이었던 옥천사 스님 선양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의 목표는 기도하고 명상하는 사찰을 넘어서서 개개인에 맞는 마음 처방으로 크게 웃고 울고 소리치면서 마음속 억눌린 감정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찰로 만드는 것.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람에게 맞는 마음 약방 처방문을 내려주고 있죠. 꼭 다녀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뭔가 하고 싶은데 지금 그걸 제시해 주는 데가 없잖아요. 남 따라서 그냥 할 뿐이었죠. 그러니까 뭐 효과는 별로 없죠. 옥천사의 또 다른 이름 마가 스님의 마음 약방이 천년 고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5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복지관 앞마당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대축제가 열렸는데요. 권송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 꽃잎에 좋은 글귀를 새기니 멋진 가을 엽서가 탄생했습니다. 경찰관으로 변신한 할아버지도 꽃 왕관을 쓴 모녀도 카메라 앞이 쑥스럽지만 입가엔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독감이 심해진 어르신은 전문가에게 우울증 상담을 받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서울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 마련한 마을 대축제 현장. 복지관 앞마당이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행운권 추첨을 시작으로 전통 놀이 체험과 바자회가 펼쳐지고 축제 속에서 맛보는 즉석 부추전과 떡볶이, 우동 등 먹거리가 즐거움을 더합니다. 학도암 신도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도 손님들이 넘치자 한결 신이 납니다. 우리 신도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게 항상 습이 돼 있어서 힘들어하거나 그런 건 없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먹거리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조금 남으면 저희가 사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재고가 없을 것 같아요. 2017년 10월 10일 문을 연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을 돕자는 취지에서 설립됐습니다. 2020년에는 장애인 특화복지관으로 선정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도 다각적으로 펼치며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동네가 영구 임대주택 단지입니다. 그만큼 생활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복지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이용자가 많이 없어서 나름의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또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고. 이른이 훌쩍 넘은 백발의 유병순 할머니는 복지관과 인연을 맺은 지 5년이 되면서 카페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그거 참여하고 또 운동하는 것도 있으니까 가지가지 좋아해서 다 해요. 건강이 좋아졌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외롭지 않고 오면은 사람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또 뭐 손님들하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스트레스 같은 거 다 해소되고 그래서 재밌어요. 복지관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일선 복지 현장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데 초점을 두고 특히 미흡했던 시설을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시설의 문턱을 없애며 장애인 접근성을 높였고 이용자 참여 확대를 위해 컴퓨터 교실과 제과 제빵 요리 교실, 피아노 교실, 노래방과 헬스장 등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들은 이제 지역사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문제도 해결하고 같이 협력 체계를 이루어서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의 성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쉼터로 자리매김해온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열린 공간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외계층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곳, 바로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인데요. 불교의 자비 나눔 정신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원각 대표 원경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최근까지 그러니까 조계종 총무원의 사회부장을 쭉 해오셨고 사회복지 원각 대표 그리고 심고감 주지신 원경 스님을 모셨는데요. 그러니까 종단 발전을 위해서 사회부장 일을 아주 열심히 해오셨는데 내려놓으신 거죠 이제 37대 조계종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예. 좀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부처님 제자로서 불교를 위해서 함께 거둘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보람과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사회복지 원각 대표시잖아요. 그래서 이 원각사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데 사실 그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게 보람도 있고 상당히 소중한 일입니다만은 또 애로사항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늘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또 여러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또 자원봉사 팀도 운영하고 계신데, 사실 이 잘 운영하는 거, 자원봉사 팀을 잘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30팀 이상이 자원봉사를 늘 이렇게 딜레이 방식으로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 연로하시게 되고 또 기동력이 떨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사팀이 그만 이제 졸업을 하자, 회양을 하자 이런 이제 추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팀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봉사를 원하는 분들을 지원받아서 함께 엮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원봉사 팀을 다시 이제 새롭게 꾸미고 또 재편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럼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거나 또 이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좀 연락하거나 안내를 받으면 될까요? 예, 사회복지 원각이 공식 명칭이고 일반적으로 원각사 무료급식소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723-667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맞이해서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원각사에 보면은 이 어르신들이 참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 스님이 이거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이런 것이 가장 보람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이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거의 이제 연로하신 노인분, 독거 노인, 또 그 불우한 노인분들이 오시는데요. 이분들이 그 한국 경제를 일궈낸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애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을 사회적 후학들이 기꺼이 돌보고 보살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보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서울 신고감 주지를 지금 거의 25년 정도 하셨죠? 예, 처음에 이제 사찰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담한 도량이었는데요. 제가 가서 뭐 텃밭도 일구고 또 정각도 다듬고 해서 조금씩
명찰의 반열에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주변에 이제 풍광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덕으로 오는 분들이 굉장히 신심이 더 돈발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심고감의 산사음악회 네.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예, 봄 가을로 예. 가장 풍광이 아름다울 때 신심을 증장하기 좋은 때에 오셔서 불심과 자연과 예술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기치를 걸고 예. 음악회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코로나 사태로 예. 모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그럴 때는 새로운 방식으로 온라인 음악회 이것을 온라인 음악회로 대체하는 그런 방식을 또 개발하게 되고 또 그 나름대로의 그 역할과 또 장점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도 올 가을에도 네. 23일 날 산사음악회 하죠? 예. 근본 10월 23일 날은 이제 유명한 가수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은하 씨를 네. 모시고 음악회를 하기로 됐습니다. 그 이은하 씨 하면 80년대, 90년대 이게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억을 주시는 가수신데요. 예. 아마도 우리나라에 많은 명가수들이 있지만 역시 이은하 선생님께서도 국보급 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명과 즐거움을 선사하지 않을까. 이 가을이 더 아름다운 단풍만큼이나 더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사회복지 원각 대표이시고 서울 심고감 주지 원경 스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0월 1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